안녕하세요. 비모크 성재엽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물질의 구조와 성질에서 스펙트럼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는 에너지 양자화 해서 보어의 양자가설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필기가 어디서 난 거냐, 뭐 줄 수 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필기는 저희 학교 선생님의 수업 내용과 수능 특강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공부하면서 만든 그런 강의 자료 및 제 종합 필기본이어서 딱 이렇게 뭔가 따로 이렇게 뭐 배포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요. 이 수업 들으시면서 한번 참고하면서 직접 필기하면서 공부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어의 양자가설로 시작을 할게요. 보어의 양자가설. 보어의 원자 모형에 의하면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으며 전자는 특정 궤도로만 운동한다. 지금 여기 보시죠. 이게 보어가 제안한 보어의 원자 모형이에요. 이게 보어 원자 모형에 의하면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죠. 근데 그 전자는 특정 궤도에만 돈다. 이 사이에 그러니까 전자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어의 원자 모형. 전자의 궤도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 불연속적임을 가정하여 원자의 방출 또는 흡수 스펙트럼을 설명했다. 그 그림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보어의 양자가설 첫 번째는 양자 조건이에요. 자, 계속 뭐 양자가설, 양자 조건, 양자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자 조건이란 무엇이냐? 원자 속 전자는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 특정 궤도에 있을 때만 안정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할 수 있다는 조건인데요. 자, 이 특정 궤도. 이 특정 궤도라는 말이 양자와랑 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렇게 원자핵에서 가까운 것부터 n은 1, n은 2, n은 3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 n을 양자수 혹은 주양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양자화라고 하는데, 자, 드디어 알려드릴게요. 양자화. 어떤 물리적인 양이 연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불연속적인 값들만 가지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전자 이 궤도가 여기 연속적으로 쫙 이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n은 1, n은 2, n은 3 이렇게 셀 수 없겠죠. 근데 양자화라는 것은 가장 쉽게 얘기해서는 이렇게 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 있어. 얘는 1 이렇게 덩어리처럼, 얘는 하나, 얘는 둘, 얘는 셋 이렇게 셀 수 있는 거를 양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특정 궤도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n은 1,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이렇게 셀 수 있다 해서 양자화, 양자 조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너지의 양자화. 일단 에너지의 양자화라는 것은 원자 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값 또는 상태, 그러니까 이 원자 내 전자가 에너지 값 또는 에너지를 그러니까 갖는 것, 이 갖는 것을 에너지 양자화라고 하고요. 이 상태를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마다 각각 이 고유한 에너지 값을 갖는다. 이거는 에너지의 양자화고, 기준은 양자수 n에 따라서 n은 1이면 n은 1에 해당하는 그런 에너지를 갖는다. n은 2면은 2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을 갖는다. 이게 에너지 양자화고, 이 얘네가 갖는 값, 그 값이랑 상태를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원자가 갖는 에너지, 그게 뭐냐? 에너지 준이다. 근데 그 갖는 걸 뭐라 하냐? 에너지의 양자화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면 에너지가 높아진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에너지 준위 자체가 에너지 값 또는 에너지 상태인데 준위가 높아지면 당연히 에너지도 커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전자의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 이거 저번 강의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바닥 상태는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 들뜬 상태는 바닥 상태보다 큰 에너지를 갖는 상태. 무슨 이야기냐? 원자는 얘네 규칙이 있어요. 뭐 첫 번째는 뭐 2개만 올 수 있고, 전자가 최대 2개까지 올 수 있고, 얘는 뭐 8개까지 올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전자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식상으로는 여기 하나 이렇게 n은 1에 몰려있는 게 맞죠. 그때가 그리고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겠죠. 왜냐면 준위가 높아질수록 에너지가 커지니까.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하고,
근데 만약에 전자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N은 뜬금없이. 그럼 이 전자는 여기 있을 때보다 에너지를 더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바닥 상태보다 큰 에너지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자의 들뜬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양자 조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자 조건은 무슨 얘기냐? 전자가 이렇게 막 있고 싶은데 막 있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얘네 특정 궤도, 정해진 궤도, 이 양자화를 통해서 특정 궤도에만 딱딱딱 있을 수 있고, 그 양자화된 이 특정 에너지 궤도는 특정 에너지 준위를 갖더라. 그리고 이거는 에너지 준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더라. 자, 그럼 여기서 암묵적으로 우리는 전자가 이렇게 사이사이를 이동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눈치채게 되죠. 이게 이동하면서 생기는 변화 이런 거는 바로 다음이 있네요. 진동수 조건. 자, 아까 지금 계속해서 보어의 양자가설 하고 있었죠? 첫 번째가 양자 조건 설명이 끝났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진동수 조건 볼게요. 전자가 한 안정한 궤도에서 다른 안정한 궤도로 이동할 때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 형태가 전자기파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궤도가 아까 얘기했죠. 이 궤도가 있는데 이 두 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전자의 전이라고 한다. 제가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에너지 준위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양이 높은 거예요. 얘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난 이만큼을 갖고 있어서 여기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아래 궤도로 내려가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어느 정도 버려서 여기에 갈 수 있는 그 출입 조건을 만족시켜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야 에너지 1까지 올 수 있어. 에너지 2까지 올 수 있었는데 자기가 2예요. 그럼 여기 못 들어가죠. 걸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거 1을 버리고 1에 맞춰서 1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조건이 내가 뭐 몸무게로 합시다. 몸무게가 100kg인데 여기는 60kg 이하만 탈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여기 들어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40kg를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40kg를 방출시키고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60kg인데 100kg만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회에 나갈 거야. 체급이 100이 넘어야 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살을 찌워야죠. 40kg를 흡수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전자의 전이를 통해서 전자가 움직일 때 전자의 전이를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이거를 바로 진동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내뿜고 하는 건데 왜 진동수 조건이라고 할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식을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자, 광자의 에너지는 HF는 람다분의 HC. 자, 이거는 그냥 뭐 뻔한 공식이고요. 왠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H는 플랑크 상수고요. F는 진동수, C는 진공에서 빛의 속력, 람다는 전자기파의 파장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일단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해요. 진동수에 비례해서 특정 플랑크 상수 값을 곱한 게 에너지예요. 그러면 이게 왜 람다분의 HC냐? 자, 보시면 HH 똑같죠? 근데 우리 이 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하기 전에 속도는 파장 곱하기 그 진동수란 거를 우리 배웠죠. 근데 진공에서 광속 C는 뭐예요? 전자기파의 파장. 왜냐면은 얘가 에너지를 내뿜는 것이 전자기파의 형태였잖아요. 전자기파의 파장 곱하기 진동수. 이게 뭐예요? 광속이죠. 진공에서의 광속. 그렇기 때문에 얘를 람다를 아래로 보내면은 진동수는 람다분의 C란 걸 알 수 있어요. F는 람다분의 C. 그래서 F 대신 이렇게 자리를 차지해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이 공식을 뭐 할 때 쓰냐? 설마 이거 막 플랑크 상수 막 대입하고 막 말이 안 되죠? 자, 이 식은 보통 이런 경우로 쓰입니다. E는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람다에 반비례하더라. 파장에 반비례하더라. 이게 많이 쓰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봤을 때는 H가 걸리잖아요. H도 걸리고 C도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비교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H랑 C는 똑같아 항상.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람다에서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뭐 HC를 서로 지우고 계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공식은 항상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 선생님 쓰시는 암기라는 표현이고요.
네. 자, 지금 진동수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나왔죠? 전자가 움직일 때 에너지를 방출, 흡수하는데 그 에너지가 이거다. 공식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까지도 숙지를 하셔야 문제 푸는데 빨리 풀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스펙트럼의 파장, 이걸 변형한 거예요. 에너지는 HF, 아까 했죠? 람다분의 HC. 이게 뭐냐? 자, 에너지가 중요한 걸 안 짚어줬네요.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차에 해당하는 에너지예요. 그냥 얘가 막 일로 할 때 이 에너지 먹고 이 에너지 방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정해줬죠. 뭐 100kg, 60kg 그러면은 40 차이 나죠. 이렇게 특정 에너지 준위 차이가 있어요. 그 준위차만큼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궤도가 하나 더 있고 내가 투간첩부지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얘랑 얘 차이에 해당하는 그 준위차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n을 그러니까 주양자 수가 m이고 n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n번째고 여기가 n번째 궤도예요. 여기서 일로 가려면 그 에너지의 차이만큼 이거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나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람다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굳이 뭐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여기까지는 숙지를 해두셔야겠죠. 이는 HF 람다분의 HC는 에너지 준위 차이이다. 준위 차이만큼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자, 그 문제 이거는 실제로 뭐 문제에 보기로 주어지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보여줄 거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가 그 에너지예요. 에너지 준위 마이너스 1.5에 마이너스 값이에요. 마이너스 3.4. 근데 n의 2에서 3으로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얘 고유 에너지 값이 몇이요? 여기 있는 애들은 에너지 값이 이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에너지 값이 이거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뺍니다. 왜? 아까 계속 강조하고 있죠. 두 궤도 에너지에 준위차만큼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의 차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 뺐죠? 그만큼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그럼 얘에서 얘를 빼요, 얘에서 얘를 빼요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도착 빼기 출발. 내가 여기 도착했어. 출발 지점에서 빼요. 그럼 몇이요? 1.89예요. 그럼 1.89 플러스는 뭔가 이렇게 가져오는 느낌이죠? 늘었잖아요. 그래서 준위 올라갈 때는 흡수해야 된다 이런 거. 반대로 만약에 n은 3에서 n은 2 궤도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도착 빼기 출발해서 1.89가 나오겠죠? 그 대신 부호는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했다 마이너스 에너지를 잃었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이거 보통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양자 조건. 그리고 진동수 조건에서 특히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차 이게 중요합니다. 준위차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그리고 이 공식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이 비례 관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착 빼기 출발. 이거 그냥 뭐 할 때 할 때 생각하면 되죠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얘 그냥 도착 빼기 출발 이렇게 머리에 받고 있으면 나중에 화살표 있을 때 아무 고민 안 하고 도착점 출발점 찾고 빼서 계산하기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